안녕하세요. 발표 강의 이송원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로드가 될 내용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것은 주어진 주제에 관하여 짧은 스피치를 기획하고 발표에 배운 것을 발표에 적용한 법을 하는 것이었죠. 이걸 저가 직접 그 주제에 적용 예시를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즉 플래닝 단계부터 이제 개요새 작성부터 이제 그 제스처, 그리고 마지막에 무대 움직임, 그리고 이제 음성적 비언어적 요소를 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월 22일 수요일에는 러너들하고 이제 협의를 한 후에 1대1 피드백 시간을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그 제가 저번 주에 드린 숙제 그 제출 현황을 봤을 때 어, 거의 불가능이라 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개개인을 컨택을 해서 개개인하고 따로따로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 때문에 수업 시간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을 거고, 저도 똑같이 수업 시간 인정이 되지 않겠다는 뭐좀 좋은 건 아니지만, 결국 여러분들 약속은 해당력 1대1 피드백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화상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진행을 하든지, 피드백 그 여러분이 이제 말하는 걸 직접 보고 화상으로 피드백을 드리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편한 시간에 그 왜냐면 저가 모든 시간이 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 다른 강의도 있고 또 다른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그게 시간을 맞출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하는 거를 직접 카메라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저가 여러분과 뭐 통화라든지, 아니면은 그게 뭐 불가능하면은 그냥 저가 글로 작성을 해서 코멘트를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게 되는 걸로 하게 될 겁니다. 화상, 여러분 실시간 화상이 가능하시다면은 실시간 화상을 최대한 저가 진행하도록 해볼 거고요. 만약 실시간 화상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은 저가 이제 글로라도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수요일 이 시간에는 저가 설득 스피치에 관한 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저가 오늘 드릴 그 스피치 예시는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예시죠. 전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뭐 그 가짜 뉴스, 그리고 뭐 잠에 대한 거 전혀 아니고요. 완전 새로운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뭘 하게 될지는 정확하게 제가 이 수업 끝이나 아니면은 그 영상을 올릴 때 그 밑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수요일 날은 영상으로 대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대1 시간은 아예 그냥 수업 시간 모의로 편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3일 목요일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가지고 PPT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PPT 계획, 그리고 PPT를 최대한 빠르게 제작하면 더, 그리고 PPT 템플릿 제작. 그리고 제가 이에 관해가지고 아마 수요일쯤에 8월에는 이제 PPT 시각적 자료 제작, 시각적으로 주목을 그 PPT 요소, 6회차 했었던 뭐 스피치 바탕으로 PPT를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요소를 모두 종합하는 것, 그리고 9번째 수업에 이제 1대1 피드백 시간 또 하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최종 PPT 제작이고 최종 PPT 발표인데, 최종 PPT 발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출석률 체크한 다음에 그 여러분 모두한테 수업 시간 내로 그 1대1 시간을 편성을 받고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자 그거를 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최소 7월 27일까지 아니면 7월 23일, 네, 아마 7월 27일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변화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혹시 이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은 카톡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해볼 것은, 우선은 저희가 이게 이거 아니고, 네, 발표 강의. 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복식호흡. 이거는 나중에 발표 단계에서 다시 여기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은 효율적인 발표를 위한 발표 계획을 세우기입니다. 계획서 작성이고 발표 내용 숙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주제를 뭐 올려드리겠지만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설득 스피치는 너무 준비하는 대로 오래 걸리고 자료 주다가 방다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친숙한 그런 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정보 제공 스피치고요. 정보 제공 스피치의 주제는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소개하고 싶은 다른 게 있으시면은 그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게 갑자기 어떤 거에 대해서 소개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만약 여러분이 딱히 소개하고 싶은 게 없으시다. 그러면은 소개하실 거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오늘 음식에 대해서 직접 제가 기호서를 써보고 그럴 건데요. 저 지금 기호서 쓴 거 하나도 없고요. 바로 여러분 같이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전에 썼던 그런 기호서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아마 그냥 이 예시를 그대로 올릴 것 같기도 해요. 옆에다가 계열서 예시를 하나 껴놓고 이런 형식으로 따라가야지 하면은 훨씬 더 계열서를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옆에다가 뭐 여러분이 전에 쓰셨던 계열서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이거 계열서를 아마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이 계열서라든지 그런 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다 이 계열서를 쓰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아이디어를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하고 싶으신지. 뭐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포인트 3개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뭐 소개해야 될 거를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음식에 대한 다양한 걸 소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음식에 대해서 소개할 게 우선 뭐가 있을까요? 먼저 그 아이고 영어네요. 음식 기원이 있겠죠? 영어지? 제 컴퓨터에 영어가 안 나와요. 잠시만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음식에 기원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의 기원 하면은 음식의 기원 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 처음 만들어진 나라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 음식이 만들어진 뭐 연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처음 만들어진 연도. 그리고 뭐 음식을 먹게 된 유래도 있고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음식이 기원 하면은 뭐 나라, 연도, 유래. 우선 이 정도로 한 3개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 볼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맛? 그러니까 우선 이제 과거 케이스를 소개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좋을 수 있죠. 아니면은 그 현재가 이제 즉 그 음식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물론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의 음식이 이 음식이 뭔지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혹시라도 그 청중분들 중에 이 음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모르는 사람이 이 음식이 대충이라도 뭔지 알기 위해서 이 음식이 뭔지 말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간단한 설명 서론을 하게 될 거지만 여러분은 그 음식 기원을 말한 다음에 이 음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음식의 맛 해가지고 음식의 맛 하면은 뭐 정말 맛이겠죠? 매운지 좀 음식의 맛 말고 그러면은 음식의 자세한 설명이라고 합시다. 우선은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먹는 방법
먹는 방법하고, 그리고 또 진짜 이제 맛, 매운지 아니면 뭐 단지 아니면 뭐 짠지, 그리고 음식을 음식을 어디서 먹을 수 있는지. 그 정말 드물게 예를 들어서 정말 전통 인도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막 서울을 가야지 먹을 수 있는 거, 뭐 특히 이태원을 가야지 정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프리카 전통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그러니까 조금 번화가를 가야지, 그러니까 짜장면, 치킨, 뭐 한식, 순댓국, 국밥 그런 거 경우에는 정말 아무데나 그런 식당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번화가로 나가야지 먹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베트남식, 뭐 똠양꿍이든지 조금 번화가 나가든지, 하여튼 어디서가 조금 먹을 수 있는지, 정말 이게 특별한 음식 정말 일부 지역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부분이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 음식을 파는 그런 체인이 될 수도 있고요. 체인점들. 예를 들어 치킨하면은 뭐 BBQ, 뭐 네네 치킨, 뭐 또레오레, 그다음에 뭐 프라닭,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체인점들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접근성이 좋은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 스피치의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그 여기 정보를 제공할 때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그 맛을, 특히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거나 아니면 특히 맛을 설명을 하실 때 정말 사실적인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다가 이 음식은 맛있습니다, 이 음식은 맛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좋아하는 음식이 때문에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음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실적인 요소로, 예를 들어서 정말 그냥 달다, 짜다, 맛있다, 맛있다는 안 돼요. 맛있다는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맛있다, 맛있다는 안 되고요. 그것도 단지, 아니면 짠지, 그리고 어떤 맛이 나는지, 어떤 뭐 향신료 맛이 난다. 예를 들어서 똠양꿍이면 고수의 향이 난다. 그런데 고수향이 나서 맛있다라기보다는 잘 어우러진다, 이 정도까지만 나갈 수 있어요. 잘 어우러질 때까지 정도는 될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음식은 맛있다는 안 됩니다. 정보 제공할 때는 여러분이 정말로 정보만 제공을 하셔야 돼요.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청중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그 판단 작용에 어떠한 그런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중립적인 그런 사실을 제공하셔야 되고, 또 어떠한 유난히 여러분이 이걸 맛있게 들리는 사실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음식의 장점만 제공해서는 안 되고요. 뭐 좋은 점만 제공해서는 안 되고요. 약간의 단점도 제공하셔야 됩니다. 이 음식이 예를 들어 여러분 맛있어가지고 약간 맛있는 거에 관련된 팩트 많이 제공하지만, 여러분이 그거 반대로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지만 몸에 안 좋다라는 약간 그런 사실적인 거 살짝 주시면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비싸다 그래가지고 약간 접근성이 안 좋다, 아니면은 너무 이 음식을 파는 곳이 없어서 접근성이 안 좋다, 약간 이런 곳을 여러 가지 좀 중립적이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전달하시게 되면은 듣는 분들도, 물론 듣는 분들은 좋으시는 분들 일부 계시겠지만, 일부 듣는 분들은 너무 치우쳐가지고 안 좋게 생각하실 확률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청중이 이 음식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뭐 이런 음식 같은 경우는 판단하진 않겠지만 결국 좀 더 큰 토픽 같은 경우는 청중이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을 하는데 청중이 판단하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정말 정보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맛 있는지 맛 없는지를 말하시는 것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객관성을 위해서요. 그래서 음식의 자세한 설명, 뭐 먹는 방법, 매운지 단지 짠지, 음식을 어디서 먹을 수 있는지, 지역, 음식을 파는 체인점들. 근데 여기 앞에다 몇 가지 추가해 주시면 아까 제가 말한
이제 매운지 단지 짠지 뭐 건강에 좋은지 뒤에 음식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포인트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나열해보고 싶어요. 네, 써볼게요.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치킨 같은 경우는 치킨 뭐 겉에 껍데기 다 벗기고 속살을 먹으면은 건강에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치킨이라는 그 전체는 튀김 음식이고 칼로리가 무지 높고 나트륨이 많고 좋지 않죠. 반대로 몸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닭가슴살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일 조금씩 들어가고 설탕이 거의 안 들어가고 그리고 나트륨도 안 들어간 뭐 그런 샐러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맛있는 뭐 샐러드가 있다면 그런 걸 추천해준다. 단 그런 거는 맛있겠죠. 맛있면 건강에 좋겠죠. 맛은 좋고 우선 건강에 좋겠죠. 그런 걸 조금 해주셔야 되고 하여튼 거기서 그렇게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말해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치킨이 맛은 있는데 건강에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걸 빼시면 좀 안 돼. 약간 조금 여러 사이드를 이 음식의 여러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주관적이 아닌. 그리고 또 뭐 비싼지, 싼지, 안 좋은지가 이거는 비싼지 싼지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음식에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음식이 여기서 이제 비싼지 싼지 설명해 주는데 음식이 뭐 가성비가 좋은지 뭐 가심비가 좋은지 요즘 이제 또 떠오르는 게 바로 가심비가 좋은지 뭐 그 가격에 값어치라는지 등등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그것도 똑같이 약간은 객관적이지 않은 약간 주관적일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잘해줘야 됩니다. 뭐 그 음식이 값어치란다 이거 부분은 우선은 개인적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언급을 하실 때 언급을 하시는 거 피하시거나 아니면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언급을 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이 이렇고 예를 들어서 건강에 좋고 구성이 나오는 양도 참 많고 그리고 구성도 정말 알차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요소로 객관적인 판단 가성비가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아니면 또 뭐 장소가 이 음식을 파는 특정 장소가 분위기가 너무 좋다거나 아니면 장소 너무 좋다거나 아니면 뷰가 좋다거나 이런 걸로 결정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 음식은 가성비가 좋다. 이 외에도 상당히 조금 더 많은 그런 주관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런 주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가성비가 좋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은 그때는 이제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판단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실 때 정보정보 스케치는 약간 그 판단에 근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근거가 어떤 사실들의 기초를 하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그 어떤 여러분의 주장에 근거가 된다면 그건 또다시 사실일 수 있죠. 그건 이제 우선 이건 이제 정말로 마인드 매핑 같은 정말 플랜다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따가 어떤 주장을 조사하겠다. 어떤 사실을 조사하겠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여기서는 그냥 우선 음식의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요. 음식에 자세한 설명한다. 그 자세한 플래닝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제가 배고파서 그럽니다. 음식 얘기 배고픈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음식의 자세한 설명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또 다른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포인트가 있으시면은 제가 지금 쓰는 것처럼 한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다른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잠깐 멈추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요, 시간 좀 드릴 거고요.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그동안 한번 다른 포인트들을 뭐 한 개가 되고 두 개 되고 세 개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적어보세요. 자, 그럼 시간 되셨겠죠?
앨범이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포인트는 이제 사회적 인식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저가 생각한 겁니다. 약간 이게 저가 약간 이렇게 바라보는 인식이 있어요.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이 때문에 저만 이런 거에 흥미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선 이걸로 밀고 갈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저가 유난히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면서 여러분이 딴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 기회를 드리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실제 여러분 거를 작성을 하실 때 저가 한 거를 따르셔도 되긴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좀 새롭게 여러분의 구조를 특히 마지막 거, 이 한 개라도, 왜냐면 앞에 건 좀 겹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마지막 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인식 해볼게요. 사회적 인식이 어떤 걸 위하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사람들이, 현재 인기, 예를 들어서, 마라탕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래가지고, 별걸 가지고 다 마라탕을 만들었죠. 마라탕 과자가 나왔고요. 아마 마라탕, 노른에서 마라탕, 이제 간편식, 이제 불만 뜨거운 물만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그런 간편식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근데 그런 거 팔았던 걸 기억해요. 하나 1,000원. 하여튼 그렇게 마라탕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거 팔기도 하고요. 뭐 마라탕 전문 세트를 팔기도 하고요. 진짜로 그 중국식 당면 열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직접 좀 끓여서 하는 단 좀 간편하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마라탕 맛, 덮밥, 마라탕 맛, 뭐 볶음, 뭐 하여튼 별게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라탕에서 파생된 마라탕 같이 먹는 음식 있죠? 그 튀김이 뭐죠? 하여튼 그 약간 탕수육 같은데 탕수육이 아닌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시고. 하여튼 그 음식도 이제 그 여러 업체들에서 그 같이 먹는 파생되는 음식 그것도 에어프라이어용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됐고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뽕이라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뭐 중요하진 않고 하여튼 그렇게 인기를 정말 마라탕은 정말 선풍적 인기 끌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또 흑당 같은 경우 있어요. 흑당 같은 경우 음식이니까 디저트도 뭐 음식의 종류 중에 하나니까 이거 다시 되고 흑당 같은 경우 똑같이 이제 흑당 뭐 음료 정말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가면은 정말 흑당 음료 나오고 그다음 흑당 음료 SNS 보면 광고하고 있고 그리고 너나도 흑당 음료 먹고 있다고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공차 가지고 공차 인증샷 올리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선풍적 인기를 끌었었죠. 그래가지고 현재 인기, 과거 인기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과거 인기 그리고 또 현재 인기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그리고 인기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SNS가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출시된 아까 말씀드린 출시된 제품 영어네요. 출시된 제품 그리고 출시된 제품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에 나왔는지 드라마에 출연 마라탕 드라마에 나왔지 않을까요? 저 드라마는 봐서 모르겠는데 드라마에 나왔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드라마에 출연했는지 아니면 예능에 나왔는지 예능에 무조건 나왔을 것 같아 한번 예능에 나왔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맛집 포기에서 소개를 했는지 무조건 소개를 했을 거예요. 맛집 프로그램 소개 제가 한국말을 이렇게 타이핑부터 안 하고 항상 영어로 타이핑하다 보니까 느리고 그다음에 오타가 많이 납니다. 제가 네 많이 안 쳐봐가지고 지난 6년 동안 영어로만 타이핑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봐주세요. 오타가 많습니다. 자, 한국말로 타이핑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어쨌든 맛집 프로그램 소개가 됐는지 그리고 뭐 주변인이 많이 먹는지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이 먹는지 아유 너무 많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거 있고 지금 현재 과거 인기에 있겠고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 인식하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인지 그러니까 일부 음식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었다든지 그런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있었던 것 같은데
논란이 있었는지. 이건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런 게 될 수 있죠. 뭐 그리고 이거를 우선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걸 다 쓰셔야 돼요. 쓰시고 이게 못 찾으시겠으면 없으시면 돼요. 아니면은 조금 흐름이 안 맞는다. 없애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3개 이상, 또 2개 이상 하는 거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포인트 안에서 2개 이상에서 3개를 이상한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둘이 상당히 연관되는 거거든요. 저 일단 그거는 추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그냥 정말 브레인스토밍. 정말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다 쓰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다 쓰세요.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 생각에 아마 여기 사회적 인식 부분에서 조금 더 파생 포인트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사회적 인식에서 특히 현재 인기 이 부분이 상당히 파생이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더 추가하고 있지 뭐 광고 많이 나왔는지 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대략적인 통계를 언급을 해도 됩니다. 이 플랜을 관계에서 머리에 즉 생각이 났다면 여러분이 머리에서 생각이 안 난다면 굳이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머리에서 생각이 갑자기 났다면은 여기서 이런 것도 얘기해봤다 하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대중 인식에 관한 뭐 설문조사 판매량 증가 판매량 증가 통계 자료 그런 거지. 그 사회적 논란에서는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일 수도 있지만은 좋은 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착한 음식점이라 하죠 흔히. 그래가지고 이 음식점이 갑자기 그 전에 이제 돈가스 집이었나 하여튼 그 이제 급식 카드 이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주는 급식 카드라도 있거든요. 이제 정확히 급식 카드 부분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복지 카드가 있어요. 복지 카드 좋거든요. 복지 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그냥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뭐 돈가스 집이라든지 뭐 그렇게 하여튼 그런 계기로 갑자기 좀 유명세를 타게 된 그런 음식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게 사회적 논란에 들어갈 수 있죠. 좋은 점일 수 있습니다. 나쁜 점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항상 플랜에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냥 가슴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쓰시다가 이 포인트를 이런 게 있지 하면은 추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자세한 설명에는 여기 예를 들어 먹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유명하게 되었는지 유명하게 된 얘기 예를 들어서 SNS에서 갑자기 희한하게 입소문을 타게 됐을 수 있고요. 마라탕은 뭐 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라탕을 하시게 되면 그런 거 찾아보셔도 되는 거고 유명하게 된 계기 그래가지고 뭐 어떤 TV 프로에서 소개를 했는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음식이 자세한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 여러분이 이게 사회적 인식이 사회적 인식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은 사회적 인식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선은 한번 서칭할 때 두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부분을 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우선은 포인트 3개를 큰 거를 씁니다. 음식의 기원, 음식의 자세한 설명, 사회적 인식. 하지만 저 같은 방법 그리고 저가 이제 주변인들이 말해줬을 때 조금 효과적이라고 들은 방법은 이렇게 한 포인트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거에 대한 파생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돼요. 갑자기 그 정보가 떠오르게 돼요. 근데 그 정보들을 그런 생각들을 무시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약간 낭비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떠오른 게 나중에 여기 이제 세부 주제를 설명할 때 쓸 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각이 났을 때 우선은 다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한 큰 주제를 쓰고 갑자기 그 파생된 정보가 떠올랐을 때 바로 전 쓰는 편입니다. 또 이렇게 바로 썼고 그리고 중간에 쓰면서 갑자기 어떤 게 이 부분에 생각이 났다. 그럼 여기다가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거 쓰고 약간 쉬다가 뭐 떠올랐다. 갑자기 와서 여기다 한 군데 넣어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컴퓨터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거 종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공간 인정밖에 안 남아요. 그게 나서 다음 장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걸 바로 쓰게 되고 또 다음 걸 바로 쓰게 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이 음식의 기원에다가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많이 쓰고 싶으세요. 근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쓰는 게 되게 애매하고 조금 지저분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 그런데 컴퓨터로 쓰면 여기 여러 칸을 무전으로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플래닝하는 걸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냥 종이에다가 플래닝하는 게 훨씬 더 생각이 잘 되고 편하시다. 진짜 그런 분 많이 계세요. 저도 한동안 그랬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깔끔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컴퓨터 하게 됐는데 저도 종이하는 게 한동안 좀 더 좋았을 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구글 스토어에 보시면은 이제 구글 스토어에 보시면은 마인드맵을 치면은 어, 네, 마인드맵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마인드맵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크롬에 설정한 거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그리고 크게 뭐 위험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이제 이런 거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플랜을 직접 컴퓨터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마인드맵, 아까 저는 그냥 리스트 형식을 짝짝짝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고, 마인드맵 형식이 종이를 쓸 있고,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런 형식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마인드맵을 인터넷에서 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게 제 생각에 마인드는 특히 자유이기 때문에 훨씬 이렇게 그리게 되면 종이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거 저 한번 사용해봤었는데 그거 아니고 좀 다른 건 하여튼 좀 드래그하고 이 라인을 하고 그게 은근 불편하기 때문에 종이가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컴퓨터 방식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개요서의 정말 기본,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기본적이죠. 얘는 지금 수할이 많은데 정말 기본을 쓰게 된 겁니다. 즉 마인드맵 단계입니다. 개요서보다는 이제 마인드맵의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선 이제 저는 특정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그냥 정말로 제너럴한 그런 케이스, 즉 이제 보통적인 것에 대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음식이 언급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음식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하지 않을 음식을 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우선은 제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음식, 뭐 마라탕, 치킨 이렇게 여러분 중에 제 생각에 분명 하면 마라탕 하면 되실 것 같은데 마라탕 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주제를 빼앗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음식을 해볼 겁니다. 좀 디저트고요. 바로 호키포키 아이스크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거 한국말로 없을 겁니다. 호키포키 이거네요. 아이스크림 이겁니다. 뉴질랜드 전통 디저트고요. 네, 호키포키 is a flavor ice cream in New Zealand, consisting of plain vanilla ice cream with small solid lump of honeycomb toffee. 그래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런 디저트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전통적으로 먹게 되면은 여기 그 호키포키 아이스크림에다가 진짜 그 벌집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벌집을 쪼개놔요. 그걸 올려가지고 직접 먹습니다. 벌집 안에 꿀 있죠? 정말 달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거야. 여기서 조금 이제 벌집이 옛날에 이제 이건 컨트리 할 때나 먹었지 요즘 시대 같은 때 먹긴 힘들다. 그래 요즘 시대 같은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냥 달고나를 얹습니다. 달고나 그 이제 설탕 뭐 불린 거 있죠. 달고나 정말 달고나 생겼어요. 달고나 부순 거를 그냥 넣든가 큰 이제 달고나 판에다 가지고 부순 거 넣든가 지,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달고나 부순 거를 넣은 경우가 되겠고요. 또 이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달고나를 조금씩 알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요. 치타베라고 유명한 브랜드예요. 뉴질랜드 안에서. 그래 뉴질랜드에서 많이 먹었었는데 이렇게 팔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아예 그냥 달고나 조각 하나 얹습니다. 그리고 설탕 시럽 뿌려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고나를 부숴서 직접 이런 방식으로 먹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달고나 얹어주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게 뉴질랜드 전통의 디저트 중 하나입니다. 뉴질랜드는 꿀이 유명하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어쨌든 이 호키포키 아이스크림이고 저는 이 호키포키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해볼 텐데
저는 호키포키 아이스크림을 선정을 했음에 불구하고 여러분이 조금 더 플래닝을 원활하게 위해서 여기서 호키포키 아이스크림을 음식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플래닝 하실 때는 한번 여러분의 음식을 바로 대입을 해보세요. 굳이 저처럼 이렇게 보통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적으로 이렇게 그냥 음식을 언급을 하지 않고 보통적으로 출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식을 언급을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플래닝 단계가 조금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세한 이런 자료를 찾아봐야 나올 수 있고, 또 그거에 특정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개요를 썼지만 여러분 조금 더 음식 생각을 해가지고 음식을 바로 출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약간 멈추고 그 호키포키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플래닝을 한 다음에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